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 초에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대책을 내놓는 등 점차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의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합니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 비용이 200억 원이 넘고 이 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되어 오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은 이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이 단지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사업과 전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알리오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협약의 몇 사례만 보더라도 시설 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 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문제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 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 합의를 통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서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정상화 개혁의 주체가 돼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3.0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보를 투명하게 민간에게 개방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다양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를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리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벤처 창업과 기업인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정부 3.0의 첫 단추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 절차들을 점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3.0의 개념이 각 부처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많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처와 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손을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은 이것도 개혁해 나가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책무를 잊는 것은 스스로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공공정보 개방을 포함해서 정부 3.0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도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이후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영향이 적고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많이 튼튼해졌고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구조 개혁에 노력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 진행될 것이고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점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해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를 바랍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지 못한 이유는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수석들은 반드시 그 실행 과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실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그 작은 토끼 하나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큰 호랑이가 그 작은 토끼를 잡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정 과제입니다. 국정 과제 중에도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것에 정말 피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냥 노심초사하고 또 보완하고 또 그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이 체감할 건가를 밤낮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는 그 우리가 그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국민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이번 경제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비롯해 그 국내외 업무가 많이 밀려 있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도 잡혀 있어서 부득이 소치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이 또 우리가 개최진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치 올림픽이 잘 진행되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그동안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에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기 종목 선수들에 비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만큼 국민들께서 더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전 세계 동계 스포츠의 관심이 평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치의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장,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경기력 향상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잘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지원을 펼쳐야 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 올림픽 대회 지원단을 본격 가동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비서실 내에서도 관련 수석이 TF를 구성해서 여러 수석실이 협업을 통해 점검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